그렇다면 기업 분할 중에서 이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분할 먼저 살펴보면 인적 분할의 정의는 회사를 분할한 후에 분할된 각 회사의 주식을 기존 주주가 분할 전 회사와 같은 비율로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인적 분할은 회사를 두 개로 쪼개는 것은 물적 분할이랑 똑같지만 주주들의 주식 소유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분할 후에 주주들은 기존의 비율대로, 그러니까 분할하기 전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지분율 그대로 분할이 두 개의 회사가 됐으니까 이제 두 회사 주식을 모두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비율은 같아지지만 분할 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과의 차이는 주주를 중심으로 한 이제 회사 분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항상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재벌 2, 3, 4세들의 재산 상속 또는 지배권의 강화,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 이런 목적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주식시장에서 이 인적 분할은 주주 가치 극대화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적 분할은 이제 상장도 가능하다, 바로 가능하다. 물적 분할하고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최근에 이제 한국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각 기업마다 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그 다음에 증시 리스크, 증권시장의 리스크를 이제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개인 투자가들한테는 가치 훼손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로 갖게 되지만 이제 인적 자사주를 통한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개인 주주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나중에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나와 있네요. 회사가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분할 대상인 회사가 새로 분할된 회사의 주식을 받는 주체가 되는 모순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적 분할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적 분할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시해 보면 이렇게 분할 전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10% 가지고 있었다면 분할한 후에 회사 A, 이제 회사 A가 분할 전에 회사가 되겠죠. 그다음에 회사 B 이렇게 해서 똑같이 지분이 10%씩 이렇게 동일하게 갖게 되는 이걸 인적 분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적 분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1년 말에 있었던 SK텔레콤의 이제 사례를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존속회사가 되고 가칭 SKT 신설투자라고 하는 신설법인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SK텔레콤 안에는 이제 주로 텔레콤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 브로드밴드, SK텔링크 이런 회사들을 속하게 하고, 그 다음에 SKT 신설투자에서는 이제 주로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거, 그 다음에 ICT 투자와 관련돼 있는 사업 회사들을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는. 그래서 이 두 회사의 분할 비율은 0.6 대 0.4 정도가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적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은 사업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100% 자회사로 만든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가 유망 사업이 있을 때 그 유망한 사업 분야를 떼내서 그 기업에 더 성장시키고 가치를 더 확대시키는 이런 이제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실적이 안 좋은 사업부를 떼내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부분을 떼어내서 그 회사를 분할 전 회사를 지주회사로 하고 그 떼어낸 회사를 자회사로 만드는 방법이다. 그러나 주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떼어내진 자회사에 대한 직접 지분이 없기 때문에 주주들은 보통 반대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LG화학 이런 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을 했을 때 주주들이 반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는 구글 같은 회사가 물적 분할을 통해서 퍼센트 자회사 구글과 알파벳이 이제 나눠진 게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시해 보면 회사를 두 개로 나누고 나눠지긴 회사를 이제 지주회사라고 하고, 나눠진 또 하나의 회사를 자회사로 해서 이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갖게 되는, 이걸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전에 대주주가 만약에 20%를 분할 전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분할 후에는 대주주가 마찬가지로 20%의 지주회사에 대한 그 지분을 갖고 또 지주회사가 100% 신설회사에 대한 지분을 100% 갖는. 그래서 지주회사가 될 회사의 영업부분과 자산, 부채 대부분을 신설회사로 이전하니까 이 신설회사가 자산이나 부채 같은 것을 다 갖게 되고 이 지주회사는 글자 그대로 지분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가 이제 보통 원래적인 의미에서의 지주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주회사는 지분만 이 신설회사에 대해서 100%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전 회사는 지주회사로 이렇게 전환하고 지주회사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이렇게 다 갖게 되는 경우가 이 물적 분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LG화학이 전지 사업 그 당시에는 LG화학 안에 있었지만 이게 굉장히 앞으로 유망하다 이래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신설 범위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이 LG화학이 지주회사가 되는 거죠. 지주회사고 그 지주회사 안에 LG 에너지 솔루션 % 지분을 LG화학이 갖는 이 물적 분할이 이루어졌고 당시에 개인 투자가들이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 지분 이런 것들이 없어서 투자가들한테 피해가 되니 이걸 막아들라고 청원까지 했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물적 분할은 LG화학이 그다음에 일정 분할은 SK텔레콤의 사례가 있고 그 두 개의 사례를 이렇게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분할했느냐 그다음에 보유 주식의 수 그다음에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분할 후 보유 주식 수 이렇게 60대 40으로 SK텔레콤은 그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주회사가 100%를 갖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기업 분할이 이루어졌다.